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5060대 자산순위, 현실은 충격 그 자체에.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은퇴 준비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어느 순간부터 은퇴 준비는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요.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고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노후라는 게 굉장히 먼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정작 막상 닥치고 나니 시간은 너무 빠르고 준비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이 나이에 어느 정도는 모아놔야 하는 거야? 라고요. 그런데 요즘 통계나 기사들을 보면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5060대 평균 자산이 얼마라는데 실제로는 상위 10%가 대부분 차지하고 하위 50%는 생각보다 훨씬 적대.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 혹시 하위 50% 쪽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잘 살펴보면 정말 내가 괜찮은 걸까? 아니면 당장 준비가 더 필요한 걸까? 라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산순위라는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숫자나 통계는 참고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상황이 워낙 다르거든요.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은퇴를 앞둔 나이에 빚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5060대 상위 10%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해 상당히 여유로운 경우가 많고요. 그 반면 하위 50%의 경우 빚이 있거나 자녀 교육비에 대부분을 쏟아부어서 실제로 손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사례가 흔합니다. 즉, 같은 평균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문제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그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주거나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자식만 믿고 살겠다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빠듯하고 연금 제도나 복지 제도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죠. 게다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살 넘어서도 30년, 길면 40년 가까이 더 살아야 하는 현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와닿도록 은퇴를 준비 중인 혹은 은퇴 직전에 있는 세 사람의 사례를 간단히 나눠볼까 해요. 구어체로 편하게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시죠. 1. 자산은 꽤 있는데 현금 흐름이 아슬아슬한 정훈 씨 가명 57세. 정훈 씨는 50대 후반이고 중소기업에서 25년 넘게 근무했어요. 집은 서울 근교에 30평대 아파트가 있고 빚도 거의 다 갚아놨죠. 얼핏 보면 자산 규모가 67억 원 정도는 돼 보이니까 꽤 준비를 잘했네? 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훈 씨가 요즘 고민하는 건 현금 흐름이에요. 은퇴하고 나면 월급이 끊기잖아요. 그렇다고 아파트를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엔 부부가 익숙한 동네를 떠나기도 싫고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하다 보니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정훈 씨가 택한 건 아파트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규모 자영업이나 투자 같은 걸 해보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예요. 정훈 씨 같이 자산 규모는 괜찮아 보이지만 현금 흐름이 막막한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상위 10%는 이미 월세나 배당금 같은 수익형 자산을 확보해 놨거나 투자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정훈 씨처럼 집 한 채를 주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큰 수익 창출 수단이 없는 경우는 은퇴 후가 꽤나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아둔 현금이 없고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없으니 자산이 있어도 생활비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당장 은퇴하고 싶지만 대출이 발목 잡은 영숙 씨 가명 62세. 영숙 씨는 올해 62세인데 아직 일하고 있어요. 사실 벌써 은퇴하고 싶지만 달마다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몇 년 전 자녀 결혼 자금도 좀 보태주고 그 전에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대출이 쌓인 거예요. 특히 영숙 씨가 사는 집이 신도시 아파트라서 지금도 시세는 꽤 높아요.
그런데 정작 영숙 씨는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 자산이 별로 없어서 하위 50%일 수도 있겠다 싶은 불안감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집값 올랐으니까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조언하지만 막상 팔면 갈 곳이 마땅치 않고 또 집 한 채를 내놓고 보니 마음이 허전해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가 작용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영숙 씨가 고민해야 할 건 앞으로 몇 년 더 일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서 충분한 연금을 만들어 둘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더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자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컨대 조금 작은 집으로 옮겨서 여유 자금이나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든지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으로 갈아탄다든지 어쨌든 현금 흐름이 노후에는 정말 중요해요. 3. 은퇴 후 다시 일자리 찾는 중인 경수 씨 가명 64세. 경수 씨는 이미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작은 빌라에서 지내고 있어요. 사시는 곳이 도심 외곽이라서 크게 돈이 되지는 않고 금융 자산도 많지 않아요. 퇴직금으로는 자녀들 결혼 준비나 부모님 병원비 등 여러 가지로 지출이 꽤 컸죠. 일단 은퇴는 했는데 연금만으로는 매달 생활비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돌려보고 있어요. 하지만 60대 중반이 넘어서면 구할 수 있는 일이 꽤 제한적입니다. 경비원이나 택배, 마트 배송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데 몸이 괜찮을 때는 할 수 있어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경수 씨처럼 은퇴 직후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바로 재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수입은 제한적이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도 찾아보고 주변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현실은 정보가 부족해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단순히 5060대 평균 자산이 얼마래라든지 상위 10%가 자산을 독식한다더라라는 식의 통계만으로는 개인의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각자는 각각의 사정과 고민거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어느 때보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확보.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라면 은퇴 후에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월세나 배당 수익이든 매달 꽂히는 돈을 만들어 두는 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부채 구조 점검. 대출이 남아있으면 은퇴해서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이자나 원금 상환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무턱대고 대출을 줄이기 힘들다면 금리나 상환 조건을 유리하게 재조정할 방법은 없는지 혹은 자산 구조를 달리할 필요는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해요. 라이프 스타일 재설계. 은퇴한 뒤에도 생활비가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자녀가 독립했더라도 갑작스런 지출의 질병, 부모 요양비, 사고 등 같은 변수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미리 생활 규모를 조정하고 소비 패턴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주거나 생활 방식 자체를 한 단계 줄이는 분들도 많고요. 건강관리와 사회적 네트워크. 자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건강과 사람이에요. 은퇴 후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들 수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기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꾸준히 건강검진 받고 운동하고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은 걸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정보 수집과 전문가 상담.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여러 상담센터나 교육 프로그램, 복지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잘만 찾으면 나에게 맞는 재무 설계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균이라든지 중위값이라는 통계를 볼 때 내가 그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키고 늘려가면서 지속 가능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느냐예요.
상위 10%가 아무리 부자라 한들 내 삶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잖아요.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준비해서 50대 초반부터 세컨드 라이프를 위해 공부하고 직업이나 취미도 미리 마련하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60대 후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자 하고 결심해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실제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50대나 60대시라면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직 현역으로 일하실 수 있다면 12년이라도 더 일해서 연금이나 금융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반면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그에 맞춰 지출을 줄이고 정부나 지자체 복지 제도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아, 주변에서 다 힘들다는데 뭐 어쩌겠어라면서 손 놓고 있으면 불안감만 점점 커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정보도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가족들과 논의도 해보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긴 인생에서 50대, 60대는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예전에 비해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고 지식이나 경험도 풍부해졌잖아요. 그렇다면 뒤늦게라도 재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 소자본으로 작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골이나 외곽으로 이주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도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부정적인 통계나 기사에 휩쓸려서 좌절만 하기보다는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지? 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 보세요. 그것이 바로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일 겁니다. 역시 나는 준비가 부족하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작게나마 움직여 보세요. 월 1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 수 있고 집 구조를 바꿔서 일부 공간을 임대할 수도 있으며 혹은 부채를 재조정할 수도 있어요.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아, 나도 뭔가를 시작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라고 해서 마냥 우울하고 어두운 미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더 잘 준비해서 인생 2막을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